달러가 지배하던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지금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바로 중국. 하지만 그들이 꺼내든 카드는 달러도 금도 아닌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중국이 만든 디지털 통화가 왜 이렇게 위험하다고들 하는 걸까? 그게 어떻게 미국이 만든 스위프트나 달러 스테이블 같은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지? 이번 영상에선 왜 위안화 스테이블이 단순한 화폐가 아닌 디지털 지정학의 무기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글로벌판이 깔려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아닙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지금 글로벌 통화 전쟁의 핵심이 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금융 지배 구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이란, 2022년 러시아처럼 스위프트에서 배제당한 사례들을 보면서 언제든 자신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워왔죠. 그래서 중국은 독자적인 국제 결제망 구축에 나섭니다. 2015년에는 CIPS라는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디지털 위안화, 즉 CBDC도 빠르게 개발했습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기존 은행망이나 스위프트를 거치지 않고 중국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 송금 및 결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CBDC는 국가 주도라는 한계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기존 민간 페이 시스템들보다 사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알리페이, 위챗페이 같은 민간 플랫폼은 이미 일상 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에 굳이 적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 결제 확대라는 목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홍콩이나 아세안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CBDC 기반 결제 시스템은 글로벌 무대에서 뚜렷한 영향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국가가 100% 통제하는 시스템보다는 민간 참여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구조가 더 유연하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그래서 최근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민간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국이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로 승부를 보려고 했죠. 2020년 심천, 상하이 이런 데서 디지털 위안화 시범 뿌렸습니다. 행운 추첨으로 전자지갑에 디지털 위안화 넣어주고 편의점에서 써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썼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다들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익숙했거든요. 더 빠르고 포인트 적립도 되고 할인 쿠폰까지 주는데 굳이 새 지갑을 깔 이유가 없었던 거죠. 중국 정부는 국제 결제에도 써보자 하고 해외 확장도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자간 CBDC 프로젝트인 엠브리지예요.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이 같이 실험했죠. 실제로 국경 간 결제 트랜잭션 몇 건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모, 참여은행이 제한적이고 기존 외환 규제 절차를 완전히 건너뛸 수 없으니 실험은 됐는데 대규모 상용까지 못 간 겁니다. 최적은 에그이 및 러시아 제재 이후 분위기는 더 바뀝니다. 2022년에 러시아 일부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배제된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전 세계가 미국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저렇게 막히나 하고 긴장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CIPS 같은 자국 결제망을 키우고 디지털 위안화 국제판도 밀었는데 역시 확장성과 속도, 민간 채택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대제 여기서 중국 쪽이 방향을 살짝 틀기 시작합니다. 완전 국가 통제형 CBDC만으론 글로벌 확산이 어렵다. 그렇다면 민간이 앞단에서 쓰고 국가는 뒤에서 통제 감독하는 모델이 더 먹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홍콩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홍콩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프레임을 열면서 위안화 담보형 토큰 발행이 제도권 안에서 가능해질 길이 열린 겁니다. 알리페이 계열, 이커머스 대기업, 일부 국유은행 계열 핀테크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가능성도 조금씩 테스트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에너지 거래나 원자재 정산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을게 하는 계약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온체인 스테이블과 연결되면 정산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나 1대1로 참여국처럼 중국과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선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은 CBDC 실패로 배운 교훈을 살리고 민간 결제 생태계 위에 위안화 스테이블을 올려서 국제 결제망 전체를 우리 표준으로 묶어보자, 이 방향으로 이동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결제 시나리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원유를 팔 때는 보통 달러를 씁니다. 여기엔 LC, 즉 신용장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용장은 수출입 거래에서 은행이 대신 돈을 보증해 줄게라고 약속하는 문서인데 발행과 확인만 해도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가 위안화 스테이블 지갑 주소를 받고 중국 정유사가 그 지갑으로 바로 송금하면 됩니다. 블록체인 결제라서 3초면 끝나고 중간 은행, 신용장,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1대1로 인프라 대금 시나리오입니다. 카자흐스탄이 중국 기업에게 광물 운송 철도를 발주했다고 생각해보죠. 예전 같으면 국제 송금을 위해 스위프트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이 쓰는 메시지 네트워크인데 한 번 승인할 때마다 중개은행을 거쳐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위안화 스테이블을 쓰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은행이 스테이블로 계약금을 보내면 중국 기업은 받은 즉시 자재비, 인건비를 내부 계정으로 나눠주고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아 투명성도 확보됩니다. 세 번째, 소비자 앱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이미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결제 앱입니다. 여기에 위안화 스테이블 버튼이 하나 더 생긴다고 상상해보세요. 사용자는 QR코드를 찍어 커피값을 내지만 백엔드에서는 온체인 지갑에서 스테이블이 빠져나가고 매장 주인은 실시간으로 결제를 확인합니다. 즉 사용성은 그대로인데 국제정산 속도는 훨씬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나 스위프트 같은 기존 체계를 거치지 않는 중국식 블록체인 결제 네트워크가 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째, 위안화는 아직 풀 컨버터블, 즉 누구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닙니다. 둘째, 미국 EU 은행들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이유로 이 네트워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거래소나 기업이 위안화 스테이블을 얼마나 빠르게 채택할지도 변수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입장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에서 겪었던 확장성 한계를 민간 블록체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이 왜 디지털 위안화 대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앞세우려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스위프트 제재 사례가 보여준 달러 의존의 위험, CBDC의 확장 한계,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속도와 글로벌 호환성, 이 세 가지 퍼즐이 맞물리며 새로운 금융전쟁이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우디의 원유 계약서, 한쪽에서는 위안화 결제를 검토하고 홍콩의 핀테크 회사들은 위안화 스테이블 라이선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 중심 질서의 균열이 생기면 자산 시장과 무역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과 EU가 어떤 방어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지, 달러 패권의 돌파구로 떠오른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그리고 글로벌 규제 전쟁까지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더 깊은 인사이트로 곧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